치열하게 싸울 수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3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내면의 상처, 콤플렉스까지 대면해야 하는 일이 무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둘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모여 그들만의 콘텐츠가 된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는 딱 3일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말한다. 첫째 날에는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둘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셋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르는 책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훌륭한 배우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는 훌륭한 배우자일까요?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결혼 생활일까요? 한 성인님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철학자 니체는 결혼할 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 다 늙어서도 그와 대화를 잘할 수 있겠는가? 결혼해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라고 말했다. 결혼 생활은 연애와 다르다. 연애가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은 달콤한 관계라면 결혼은 매일같이 해결해야 할 게 많은 파트너 관계다. 결혼하는 순간 시가와 처가 문제, 자녀 계획, 교육 문제, 돈 관리, 가사 분담, 음주 습관, 하다못해 양말을 벗어놓는 요령과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는 습관까지 연인 관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상의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초반엔 부부싸움이 밥 먹는 횟수만큼 잦아지기 마련이다. 엄마도 그랬다. 20대 후반에 같은 학교 동창이던 너희 아빠를 만나 후딱 결혼이란 걸 해버렸으니 오죽했을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내 아빠나 나나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잘 싸우기 위해 애쓰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내가 참 괜찮은 남자랑 살고 있다는. 왜냐하면 무조건 아내 말을 따르거나 싸움 그 자체를 회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짐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제와 상관없이 벌컥 화부터 내는 사람은 아내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더글러스 스톤은 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흔히 감정적으로 되는 것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혼동하는데 그것은 서로 다르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도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극도로 감정적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대화가 되는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아내의 감정을
이해해 보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결혼이란 게 미친 듯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면 나랑 잘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자로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미국의 작가 헬렌 롤런드는 결혼 전에 남자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결혼 후 그는 당신과 얘기하기 위해 신문조차 내려놓지 않는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싸우기 위해 신문과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야말로 부부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까. 다행히 너는 그런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구나. 딸아, 그럼에도 부부싸움을 처음 하는 날은 많이 외로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일만큼 천국과 지옥, 희극과 비극을 오가는 드라마가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돌을 닦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지만 결혼만큼 마음을 넓고 깊게 만드는 수련장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외로운 날에는 용감하게 그 수련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렴. 그리고 더 노력해라. 다시금 남편과 잘 싸우기 위해서 말이다. 결혼 생활에 임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 흔히들 결혼하면 둘이 되는 거니까 외로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상 부부싸움을 해서 말을 안 하거나 서로 바빠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꽤 오래되어 문득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 싱글도 아닌데 외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는데 결혼 후에도 내가 나인 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는데도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 더 아플 수 있다. 이때의 외로움은 젊을 때 즐기는 몽상적 고독이 아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90세 할머니의 존재론적 고독과도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 후 찾아오는 외로움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이므로 태어난 순간 떠안는 외로움을 삶의 한 꼭지로 남겨둘 줄 알아야 타인을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돈 많은 친구들에는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한다. 유일하게 싱글인 올리비아는 미혼인데다 청소부 일을 하는데 좋은 직업에 훌륭한 남편을 둔 3명의 친구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낀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녀에게 우리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한다. 그렇다. 결혼의 시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당사자조차 속단할 수 없는 게 결혼이란 말이다. 따라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끝까지 행복할 거라는 확신도, 시작이 초라했다고 해서 지난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자.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배우자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삶의 외로움도 잘 받아들인다면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살면서 외로움이 몰려오는 날이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거나 서로에게 무관심한 날들이 지속되면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이기에 아마 더 쓸쓸할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누군가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울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우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온전히 혼자입니다. 나를 온전히 아는 사람도 나 자신밖에 없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도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혼자인 내가 홀로 당당하게 서 있을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도 외롭되 그 외로움을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